저희 카페에 올라온 사연입니다. 대출 때문에 너무 고민돼가지고 잠이 안 와요. 도와주세요. 라고 하신 분인데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23년 1월 25일 보금자리론 대출을 실행해서 분양한 아파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가 거의 지어지기 직전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저와 신랑 소득이 둘이 합산해서 올해 8천 정도 됩니다. 네, 그러니까 소득이 뭐 나쁘지 않으시죠. 그래서 계약금 10%와 중도금 60%는 이제 어떻게 대출 받으신 것 같은데 보금자리론으로 80%까지 뭐 생애 최초를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나머지 10%에 대해서, 왜냐면 이제 보금자리론 80%에 계약금 10%만 내셨으니까 나머지 10%는 내야 되죠. 원래 이제 본인 돈 20%의 취득세는 넣으셔야 돼요. 그래서 한 신용대출로 1억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신랑과 제가 각각 5천만 원씩 하려고 하는데 둘 다 한도가 안 나와요. DSR 규제 때문이라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초고금리 18%에 대출 5천만 원을 받았고요. 초고금리 18%. 그러니까 이게 지금 P2P 아니면 뭐 사채 같은 거를 쓰시는 것 같아요. 아니면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축은행 거를 빌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이제 제도권에서 아닌 거를 좀 쓰신 것 같고 나머지는 친오빠한테 부탁해서 3,500 정도 받았어요. 그래서 우선 등기는 칠 수 있게 됐는데 고금리가 마음에 걸려요. 아직 보금자리론 신청 전인데 고금리를 처리하고 다른 중금리로 갈아타는 게 맞을까요? 혹시 대출 한도가 안 나오면 금리 오르는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든지 아니면 특례 보금자리론을 신청해야 하는 거죠. 이걸 신청해도 나머지 금액에 있어서 대출받는 규제가 완화되면 신용대출 한도가 많이 올라갈까요? 특례 보금자리 신청해도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면 입주 개시일을 맞출 수 있을까요? 저는 바로 실거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집 사는 게 너무 어렵네요. 도와주세요. 뭐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우선은 사연이 좀 부정확한 부분들이 좀 많아요. 그래도 제가 조금 추측을 좀 해보면 먼저 23년 초에 지금 입주라고 하면 보통 3년은 걸리기 때문에 20년도 초나 뭐 19년 말에 분양을 받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러니까 되게 옛날에 받으셨는데 이제 입주장이 온 거죠. 근데 이게 이상해요. 뭐냐면 아까 10%의 잔금을 내려고 1억 정도를 신용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거든요. 그러면 10%가 1억이면 10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게 아닌가? 라고 지금 추측이 됩니다. 그런데 이제 돈이 없어요. 잔금이 없어가지고 18%의 고금리 대출을 어떻게든 땡겨가지고 지금 우선 돈을 준비했다라고 보면 됩니다. 단순히 지금 보금자리론 질문이 아닌 거죠. 이게 23년 1월 25일 분양한 아파트에 들어가고 10%를 내기 위해서 1억이 필요하다. 이것만 보면은 지금 되게 큰일 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지금 사연을 올려주셔서 다행이고 이 영상을 사연자분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이분이 뭔가를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뭐냐면 생애 최초 보금자리론도 있고 특례 보금자리론도 있는데 특례 보금자리론은 이제 요번에 발표가 돼서 현재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내년에 적용한다라고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. 다만 그게 몇 월 며칠에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까지는 애매해요. 근데 요 보금자리론도 기본적으로 9억 이하의 주택에서 되는 거고 특례 보금자리론 요번에 나온 것도 뭐 최대 5억까지 어떻게든 해주겠다라고 한 거지. 요게 지금 만약에 분양을 10억 이상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것도 지금 안 되고요. 생애 최초 보금자리론은 사실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요 특례로 바꾸면 사실 요걸 지금 쓰셔야 될 텐데 어차피 5억밖에 안 된다. 그래서 이게 보금자리론 대상이 되는지 꼭 한번 지금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. 그리고 이게 생애 최초가 80% 해준다. 그러니까 나 10% 냈지. 그러면 10%만 더 준비하면 되겠다. 그러면 요거는 신용대출로 하면 되겠네 라고 지금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요렇게 지금 간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. 이게 절대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지금 그냥 최대 한도가 아닌 그냥 80%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생애 최초도 뭐 4억 2천이고 특례도 뭐 9억인데 5억까지밖에 안 해주고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계산을 빨리 해봐야 된다. 근데 지금 1월 25일에 입주한다고 하시니까 많이 남지 않았는데 이분이 꼭 요 영상 보시고 지금이라도 빨리 어떻게든 해결을 하셔야 된다. 거기다가 지금 20년도에 만약에 분양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분이 지금 23년에 입주니까 3년이 지난 거잖아요. 그럼 3년 동안 계약금 10% 내고 최소한 그때 뭐 기준으로 봐도 한 20, 30%는 더 모아놨어야 되는 거잖아요.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? 21년도 뭐 22년도 막 계속 막 바뀌면서 대출 안 나온다, 대출 막는다, DSR 뭐 이제 더 적용한다, 뭐 신용대출도 이제 1억 이하로 막 다 줄인다 하면서 엄청 쪼였는데 그러면 이걸 돈을 계속 모아야 됐었거든요. 어떻게든. 그리고 연봉이 적지 않으셨는데
이 잔금 한 달 남은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든 신용대출이나 고금리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던 거는 요거는 큰 문제가 있다. 그러니까 이분이 뭐 영끌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, 본인이. 근데 지금 이거는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불가능한 거를 지금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영끌이니 많이 뭐 이런 얘기를 할 상황도 아닌 거죠.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지금 잘못 적었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. 아, 내가 착각했다. 착각해서 뭐 저는 뭐 한 5억짜리 분양 받았는데 보금자리로 나오고요. 뭐 제가 그냥 대충 뭐 말을 좀 잘못 쓴 겁니다. 이러길 바라는 마음입니다. 왜냐하면 이대로면은 이게 해결책이 어떻게 나올까, 이게 당장 현금을 한 3, 4억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추측한 걸로만 보면은, 근데 이거가 가능할지, 이게 안 되니까 지금 18% 고금리를 받으셨는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이제 계속 발목을 잡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 분양도 계약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청약을 그냥 쉽게 넣고 붙으면 뭐 어떡하죠?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은데 꼭 잔금 계획도 세우셔야 되고 어떻게 유지할지도 계획을 세운 다음에 청약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. 이게 지난 정부에서 DSR 40% 규제를 하면서 요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집을 어떻게 사라는 거냐, DSR 40 가지고 고소득자들 뭐 현금 부자들만 집 사는 거냐라고 막 그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, 반대로 요 DSR 40%가 지금 말들 하는 영끌을 못하게 하는 규제입니다.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집을 사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반대로 영혼까지 끌어모을 수가 없게 해준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이 규제나 이런 거에 맞춰서 샀으면 반대로 이제 영끌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선에서 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특히 이제 분양 쪽에서 그냥 계약금 10%만 있으면 중도금 대출 나오니까 어떻게 이자 내면서 버텨봐야지 뭐 이러면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. 거기에다가 제가 요거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 어제 음마아파트 경매권 관련해서 막 기사가 막 뜨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요것도 같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그 영끌을 사실상 할 수가 없는 구조였는데 최근 한 2년 정도. 근데 그거를 이제 사채나 뭐 P2P 뭐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긴 있었어요. 근데 이번에 기사가 나온 거는 이 정도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. 여기에 지금 영끌을 했는데 영끌이 어떻게 했냐. 27억짜리 시세 물건을 24억을 빚을 냈다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사신 분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집값의 88%를 대부업체에서 조달을 하셨는데 이게 그때만 하더라도 이 15억 초과하니까 15억 넘으면 대출을 안 해줬죠. 그러니까 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 상황에서 현금 가지고 뭐 27억 다 현금을 줘야지 살 수 있는데, 근데 이거를 피해가는 방법은 뭐냐? 제도권이 아닌 거를 쓰면 되죠. 그러니까 대부업체나 P2P를 써가지고 이제 막 들어갔던 분들이 있죠. 근데 그런 분들도 보통 이렇게까지 쓰지는 않는데 90%를 쓴 분이 있습니다. 실제로 21년 9월에 27억에 이제 사시면서 24억 정도, 23억 5천 정도의 대출을 받으셨어요. 실거주를 하면서 살려고 23억의 대출을 일으킨 거예요. 그러면 뭔가 와 이거 어떻게 이걸 하려고 하는 거지? 뭐 돈이 3억밖에 없으신데?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. 근데 이게 그때 당시 이자가 아마 P2P니까 못해도 8이나 뭐 9 정도는 줘야 됐었을 겁니다. 이때 기준금리랑 뭐 해가지고 이자가 뭐 2에서 2.5% 뭐 3% 뭐 왔다 갔다 할 때인데 그때 P2P가 뭐 8 정도였는데 여기가 또 하필 대치동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또 묶여 있습니다.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이건 무주택자만 살 수 있고요. 집을 가지고 있어도 집을 처분하고 와야지만 허가를 해주는 그런 곳입니다. 당연히 무주택자가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. 전세 끼고 살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걸 다 알고도 샀다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이자를 8% 정도 뭐 그냥 부담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셨겠죠. 최소한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었을 거고, 그리고 나 들어가서 실거주 할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. 그냥 제가 그냥 추측하건데 이 코인이나 뭐 주식 투자를 하는 분이 지 않았을까? 왜냐면 8% 1년에 8% 요거 벌면 되지라고 하신 것 같기도 하고, 아니면 뭔가 다른 거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. 단순 추측이고. 그러면 여기서 2년을 거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세를 줄 수는 있거든요. 그렇게 해서 뭐 전세가 높진 않지만 뭐 전세 받아서 일부 상환하고 뭐 좀 쭉 가지고 가볼까라고 생각하신 것 같다. 자, 근데 이게 요즘에 시세가 많이 빠졌어요. 근데 뭐 27억 갔던 것이 지금 뭐 저가들을 보니까 뭐 18억대들도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 당장 경매 물건이 17억 8,560까지 지금 유찰이 돼 있는데 딱히 지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가 아니니까 뭐 낙찰이 돼도 여기서 낙찰이 되거나 한 번도 유찰이 될 가능성도 있겠죠. 그래서 요즘 최근에 뭐 지금 청약한 거, 서울에 청약
뭐 결과 나온 것들 보면서 이제 당첨이 된 분들이 저 어떻게 해야 되죠? 라고 하는 분들이 요즘에 좀 있어요. 그리고 집을 우선 산 다음에 저 어떻게 해야 되죠?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. 이 두 분 모두 약간 그런 케이스일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요거는 꼭 순서를 지켜주셔야 된다. 그래서 특히 청약은 당첨되고 나서 페널티가 많단 말이에요. 거기다가 뭐 중도금 내고 그러면 사실상 뭐 물을 수도 없기 때문에 요 조건을 잘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정책이 막 계속 바뀐다는 거.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좀 자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분양시장에 좀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는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고, 특히 이제 매수하는 거는 본인의 능력을 어느 정도 좀 객관화를 할 필요가 있다. 물론 아까 그분이 엄청난 능력자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27억 하는 아파트에 23억 정도를 대출 받아가지고 사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도 하고, 거기다 또 실거주잖아요. 실거주를 하면서 이자를 내겠다? 이게 좀 사실 좀 어렵습니다. 대출을 받아가지고 월세를 맞춰서 월세로 이자를 충당하거나 뭐 이러면 어떻게든 좀 하는데, 거기를 실거주를 해야 된다 그러면 돈을 벌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게 또 힘들어질 수도 있죠. 그래서 청약을 신청하시거나 집을 사기 전에는 고민을 꼭 하고 계산을 좀 해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.